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어느새 7월의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금년 여름은 예년에 비해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더욱 푸르러진 잔디와 깨끗한 공기로 상쾌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오늘 비지인에선 고용기준법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가 알아야 할 고용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캐나다 한인여성회 오병천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병천이고요. 한인여성에서 취업 상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예, 오늘 그 고용기준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요. 먼저 그 고용기준법이 뭔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예.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합니까? 고용기준법이라고 하면요. 한국에도 비슷한 법이 있잖아요. 근로기준법이라고. 그래서 온타리오 주에서 제정한 고용기준법이라고 Employment Standard Act라고 영어 이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주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온타리오 주는 온타리오 주 나름대로의 이 법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법률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취업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자기 비즈니스 가지신 분들이 최소한 알아둬야 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근로자와 그 고용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캐나다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제도를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하지만 그 정부에서는 최소 이 정도 사항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법률로 정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취업하실 분들도 꼭 알아야 하지만 이제 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비즈니스를 창업을 하시잖아요. 예. 창업하실 때에도 꼭 알아두셔야 하겠네요. 예, 당연히 이 분야는 그 본인이 꼭 취업을 하시려는 분뿐만이 아니라 특히 그 한인분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잖아요.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자칫하면 이 간단한 이 규칙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타리오 정부에서도 특히 비즈니스 이민 오신 분들은 꼭 이런 그 노동기준법, 고용기준법에 대한 세미나를 듣도록 그렇게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먼저 그 근무 시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이곳에서 하루에 그 최대 근무 시간은 몇 시간 정도나 됩니까? 예,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간단하게 근무 시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풀타임으로 근무한다고 보면은 보통 한 일주일에 한 40시간, 35시간 이 정도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게도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은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온타리오 법률에서 정해놓은 그 선을 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근무 시간은 일단 48시간, 하루의 최대 근무 시간은 8시간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면 이거 이상도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신 그럴 경우에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이 돼야 돼요. 예, 그렇다면은 그 초과 근무를 했을 때 반드시 그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할 텐데요. 그 수당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예, 그 다음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그 근무 시간에 대한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아까 제가 48시간까지는 일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48시간까지 일하면은 이거는 보통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일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버페이라는 게 있어요. 오버타임 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44시간 미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조금 더 일할 수도 있고 더 일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44시간 이상 일을 일주일에 하게 될 경우에는 1.5배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불 받던 분은 15불을 받게 되는 거죠. 44시간이라고 해서 매주 어떤 직장은 44시간을 넘게 일할 수도 있고 어떤 2주에는 뭐 50시간 일할 수도 있고 다음 주에는 뭐 30시간 일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따지자면 44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고용주하고 고용인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은 오버타임 페이가 지불을 안 해도 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일이 많았다가 어떤 경우에 작았다가 할 수가 있으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솔직히 너무 오버페이로 돈이 많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4주를 평균해갖고 평균 44시간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그 시간만 오버페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직장에 가게 되면 점심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휴식시간도 있기 마련인데요. 예. 그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그 시간에 페이를 받는지 아니면 뭐 받지
안 와도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그게 가끔씩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보통 뭐 30분 내지 1시간 정도는 드리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점심시간이 한 30분이라고 치고 그 30분 동안 내가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 일을 안 하는 시간에는 페이가 안 나갑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일을 안 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페이를 해줄 의무는 없어요. 대신 고용주는 뭘 꼭 지켜줘야 되느냐면 5시간 이상 일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30분, 최소 30분의 그 음식을, 그러니까 뭐, 밀 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그 휴식 시간인데 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만한 그런 휴식 시간. 그러니까 잠깐 나가서 뭐 커피 한 잔 뭐 5분, 10분 하는 이런 휴식 시간이 아니라 정확히 30분은 최소 이 사람들이 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 타임을 줘야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30분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페이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고용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임금이요.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 일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또 고용주 또한 이것 때문에 좀 약간의 분쟁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많죠. 이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최저임금에 대한 이제 도표를 제가 마련해 봤거든요.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2008년 현재는 지금 시간당 페이가 8불 75로 돼 있어요. 그게 그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뭐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6불까지도 떨어졌었어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이. 근데 지금 2007년부터 조금씩 올리기 시작해서 2010년에 10불 25까지 올리는 게 지금 그 온타리오 정부의 계획이에요. 현재는 지금 8불 75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만일 본인이 지금 월급을 8불 75 미만으로 받고 된다. 그럼 이거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요거 이상은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만약 지금 875 주시다가 내년에 되면은 이게 9불 50으로 올라가는데 고용주가 이걸 모르고 있다가 안 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고용인 입장에서는 이걸 항의를 할 수가 있고 정부에서도 당연히 제재가 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는 10불 25까지 지금은 가게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수준으로 멈출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지금 그 최저임금 수준을 보다 보니까 일반인과 학생이 차이가 나요. 예. 그리고 캐나다에 혹시 그 불법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왕왕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고용기준법이 적용되기가 조금 힘들겠죠. 좋은 지적이신데요.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흔히 말해서 캐시 잡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불법이죠. 그죠?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고용주 입장이나 고용인 입장이나. 그런데 이렇게 뭐 불법으로 하는 거를 뭐 권장하는 거는 아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임금 체불을 당한다거나 무슨 학대를 당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이 고용기준법을 관장하는 데가 Ministry of Labor, 온타리오 Ministry of Labor, 노동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노동부에다가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 회사에서 뭐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아직 임금도 못 받았고 나를 강제적으로 퇴고시켰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노동부에다가 항의를 제기할 수 있고 내가 불법 신분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 경우에는 뭐 혜택을 받는다기보다 노동부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권한을 찾아주는 게 네. 그 목적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그 다른 증거 자료가 없으면은 좀 힘들죠. 기록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능하면 이런 캐시잡이나 뭐 그런 게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본인이 부당한 행위를 받았다 싶을 때는 이 온타리오 정부에다가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각 네. 회사마다 공휴일 어떤 때는 쉬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쉬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고용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은 어떻게 됩니까? 예,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공휴일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이 공휴일은 온타리오 기준입니다. 연방정부 기준도 틀리고 다른 주도 틀려요. 왜냐하면 주마다 공휴일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온타리오에서는 올해 처음 공휴일이 하나 새로 생기는데 뭔지 아세요? 패밀리데이 아닌가요? 예, 패밀리데이라고 해서 2월 세 번째 월요일을 공휴일에다가 올해부터 시작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새로운 거라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요게 온타리오주에서 정한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쉬셔야 돼요. 회사가 문을 닫아야 돼요. 네. 그거를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거 이외에도 지금 제가 적어놨듯이 새해, 뉴 이어 데이, 굿 프라이데이, 부활절 금요일, 빅토리아 데이, 캐나다 데이, 레이버 데이, 그 다음에 땡스기빙 데이, 크리스마스 박싱 데이 이렇게가 법정 공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방정부는 시빅 헐리데이라는 헐리데이 있잖아요. 네. 다음 주죠. 이거는 연방정부에서는 법정 공휴일이지만 온타리오에서는 법정 공휴일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 회사가 어떤 거에 규칙을 맞추냐에 따라 조금 틀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작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날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임금은 어떻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그 주말에만 보통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말에만, 그러니까 뭐 공휴일, 주말하고 공휴일만 파타임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그 더블 페이 같은 게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서면상 합의가 처음부터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전혀 그런 거 없이 뭐 중간에 그 공휴일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당신 나와서 일해라. 이럴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버타임 같은 적어도 1.5배 이상을 네. 페이를 해주셔야지 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지정이 된 게 없어요. 어떤 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근데 그거는 보통 좋은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그 선처를 해주는 거죠. 오늘은 공휴일이지만 당신 나와서 일하니까 또 준다라고. 그래서 보통 2배를 주는 거가 이제 관습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엔간한 그 고용주들은 이런 거를 좀 따라주시는 게 그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거지. 많은 분들이 정말로 궁금해 하실 사항인데요. 특히 지금이 여름 휴가철이라고도 예. 할 수 있는데 그 휴가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뭐 우리가 뭐 유급 휴가라든지 뭐 무급 휴가 뭐 있을 텐데요. 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이 휴가 제도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항이 온타리오 고용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만 되냐면 1년 이상 그 직장에 근무를 한 사람한테만 이 유급 휴가 제도가 적용이 돼요. 예. 물론 1년 미만 되신 분들도 회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휴가를 주실 수 있고 뭐 혜택도 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회사 방책인인데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최소한 2주의 휴가를 받으시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2주라는 거는 비즈니스 데이 2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약 풀타임을 근무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5일씩 근무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주라는 얘기는 10일이죠. 10일을 휴가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파타임도 가능합니다. 파타임 받으시는 분, 예를 들면 이틀을 일하신다. 그러면 2주 동안 이틀 일하면은 나흘이 되겠죠? 그러니까 휴가를 나흘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미니멈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버케이션 페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만약 내가 바빠서 휴가를 못 갔다. 아니면 회사도 뭐 특별하게 휴가를 내줄 만큼 그렇게 여유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회사에서 나한테 버케이션 페이라는 걸 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미니멈 자기 전체 1년 월급의 4%를 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내가 2008년에 전혀 휴가를 안 갔어요. 2008년 말에 보통 연말에 주게 돼 있어요. 이 네. 버케이션 페이는 연말에 가갖고 내가 휴가를 받은 게 전혀 없어.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나한테 내 임금의 4%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갖고 4%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게 보통 2주 정도의 임금분이 되더라고요. 네. 보통.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맞는 거죠. 그거를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챙겨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기혼 여성들의 경우는요, 보통 출산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출산 휴직이라든지 육아 휴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화면 보시면은요, 제가 출산 육아 휴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출산 휴직은 pregnancy leave라고 하고, 육아 휴직은 parental leav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온타리오 정부는요, 출산 휴직은 예정일 17주 전부터 자기가 휴가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휴가는 무급 휴가입니다. 예. 돈은 회사에서 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육아 휴직 같은 경우는 출산 이후에 35주까지.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거의 1년이 돼요. 그러니까 온타리오주에서는 1년 동안은 무급 휴가를 떠나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다시 회사로 복귀했을 때 이 사람의 일자리를 보장을 해줘야 돼요. 예. 그게 온타리오주에서 정한 거고요. 뭐 제가 혹시 그렇다면 나는 노는 동안에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렇게 예.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거는 EI라는 게 있어요. 아, 예. 그거는 온타리오 고용기준법에서 정한 건 아니고 연방정부의 EI가 있거든요. EI가 뭐냐면 Employment Insurance. 이 고용보험은 월급 생활 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이거를 다 페이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세금 내면서 예. 거기에 그 보험비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만두면 아니고 회사 사정이나 뭐냐 컨트랙이 끝났거나 출산이나 육아휴직이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 EI를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보통 본인 월급의 55%를 이 EI로 받을 수가 있어요. 맥시멈은 1년까지고. 그래서 내가 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받아갖고 쉬는 동안에 회사에서는 돈을 안 받지만 이 EI라는 걸 신청을 하셔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해고 통보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고용주 입장에서라든지 또 고용인 입장에서 뭐 아무 때나 뭐 해고를 하거나 아무 때나 아무런 뭐 어떤 사유 없이 해고를 받았을 때는 좀 난감하잖아요. 그렇게 정당한 해고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고를 받았을 때 뭐 따라오는 임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이게 해고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네. 고용주 입장에서 해고를 하려면은 솔직히 할 수는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규칙을 지켜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3개월 이상 근무된 사람, 근무를 한 경우에, 그러니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의 해당되는 게 없고,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고, 아직 1년이 안 된 경우에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노티스를 줘야 돼요. 예. 당신을 다음 주까지 일하고 그만두십시오라고. 아니면 내가 노티스를 특별하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은 적어도 일주일분의 임금을 내가 미리, 고용주 입장에서 미리 땡겨서 이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나서는 오늘 당장 그만두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1년 이상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2주분을 줘야 돼요. 2주의 노티스를 주든지 아니면 2주 동안의 임금을 미리 땡겨서 주고 오늘 날짜로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3년 이상이 되면 또 3주분이 되고, 이렇게 조금 시간이 오래 근무한 사람은 좀 더 올라가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최소한 지켜야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용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고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는, 해고 사유에 대한 거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신이 일을 너무 게을르게 했다. 얼마든지 그 해고 사유를 만들 수도 있고, 솔직히 고용주가 그렇게 주장한다면은 항의할 방법이 많지는 않지만, 내가 봤을 때, 이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정말 부당하다. 나는 이거 해고당할 이유가 없고, 내가 이 회사에 굉장히 열심히 일했는데 이랬다. 이럴 경우에는, 온타리오 Ministry of Labor, 노동부에다가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은, 온타리오 정부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당신이 말한 사유가 옳다. 당신이 부당 해고 당했다. 이럴 경우에는 복귀를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미안하지만 당신 오늘부터 그만둬야 됐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은 뭐를 할 수 있느냐? EI를 신청할 수가 있죠. 네.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직장을 잡을 때까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 그 고용인과 고용주 간에 뭐 분쟁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뭐 클레임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까? 예, 한번 저 화면을 좀 보시겠어요? 일단 노동부에서 관리를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나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아니면 나는 임금을 체불당했다. 아니면 고용주 입장에서도 난 이 고용인 때문에 굉장히 사업에 피해가 많아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노동부에다 전화를 일단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노동부 웹사이트에 가시면 또 좋은 정보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한데 우리가 뭐 영어가 다 뭐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특히 고용인들 입장에서는 캐네디언 회사에서 일하실 경우에는 고용주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갖고 제대로 그 자기 권리를 못 찾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인여성회 같은 저희 같은 기관에 많이 연락들을 하세요. 그럼 저희가 봐서 상담을 해드려갖고 그 폼이 있습니다. 이 양식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네. 클레임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클레임 양식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도대체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복귀를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간단하게 적어서 내 기록과 그 고용주 기록을 모두 포함해서 제출만 하시면 되고, 뭐 이거는 뭐 돈이 들어갈 일은 전혀 없고요. 그 작성만 해서 보내시면 되고 인터넷 상으로도 작성이 가능하고요. 뭐 저희 같은 기관에 부탁하시면 저희가 같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은 분쟁 신청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금방 해결이 되진 않아요. 네. 한 3, 4개월 정도는 최소한 기다리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한인 여성의 오병천 씨와 함께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가 알아야 할 고용기준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어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가 최근 들어 한국 땅으로 표기해오던 독도를 분쟁구역으로 바꾼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우리 모두가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